북촌의 작은 마을, 좁고 한옥으로 둘러싸인 골목길 사이로 곡선 지붕과 낮은 담장을 가진 전통 한국 가옥, 고요함은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존재하는 듯했다. 봄이 막 시작된 시기였고 북쪽 산에서 불어오는 신선한 공기에 벚꽃 향기가 서서히 섞이기 시작했다. 서유는 24살의 젊은 여자로 그녀의 할머니와 함께 이러한 집 중 한 곳에 살고 있었다. 할머니는 엄격한 표정을 가진 분이었지만 따뜻한 마음씨를 지닌 분으로 오후마다 마당에서 김치를 담그며 시간을 보내곤 했다. 서유는 어린 시절부터 강한 책임감을 느끼며 자랐다. 외동딸이었던 그녀는 부모님을 사고로 잃고 할머니를 돌보는 책임을 스스로 맡았다. 그녀의 하루는 서울 중심가의 카페에서 하는 아르바이트와 집안일로 나뉘어 있었다. 단순한 일상이었지만 서윤의 마음 깊은 곳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갈망이 있었다. 전통도 효도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그녀를 채우고 있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서윤이 광장시장에 붐비는 거리들을 걷던 중 그녀는 특이한 광경을 목격했다. 한국인의 얼굴과 외국인의 분위기가 섞인 젊은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펼친 지도를 들고 한글로 된 표기를 해독하려 애쓰는 듯 보였다. 호기심이 생긴 서윤은 그에게 다가갔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녀는 정중하고 예의 바른 어조로 물었다. 청년은 놀라운 표정으로 눈을 들어 올렸다. 그의 깊은 갈색 눈과 미소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긴 듯했다. 아, 네, 부탁드립니다. 제가 안국역을 찾으려는데 길을 잃은 것 같아요. 그는 서투르지만 알아들을 수 있는 한글로 대답했다. 서유는 그의 노력에 재미있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지도를 접는 것을 도우며 인내심 있게 목적지에 도달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대화 중 그의 이름이 민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계 남성으로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있었다. 그는 혼자 여행하며 사찰, 시장, 마을을 탐험하고 있었다. 짧은 만남은 여기서 끝났어야 했지만 민준의 눈에 담긴 호기심과 연약함의 혼합이 서윤을 망설이게 했다. 자신도 모르게 그녀는 그를 역까지 안내하겠다고 제안했다. 길을 걸으며 민준은 한국에 대해 질문을 했고 이는 그가 가진 외국인의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서윤이 시장의 세부 사항을 묘사하는 것을 듣고 매료되었다. 매콤한 떡볶이의 향, 반찬을 튀기는 기름소리, 노점에 걸린 전통 직물의 생생한 빛깔. 그의 동행에는 서윤이 몇 년간 느끼지 못했던 가벼움이 있었다. 그 후 며칠간 예상치 못한 만남들이 이어졌다. 민주는 북촌을 탐험하다가 서윤이 일하는 카페에서 그녀와 다시 마주쳤다. 그는 그녀를 보자마자 진심으로 기뻐하는 듯 보였고 그 기쁨은 서윤의 마음을 녹이기에 충분했다. 그들은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 시작했다. 관악산의 불교 사찰을 방문하고 경복궁의 정원을 거닐며 함께 있는 모든 장소가 더 아름답게 느껴졌다. 하지만 서윤의 마음속에서는 점점 커져가는 갈등의 무게를 무시할 수 없었다. 민주는 이 마을의 엄격한 관습과는 동떨어진 외국인이었다. 그녀의 할머니는 이미 서윤이 가족의 전통에서 멀어지는 것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여러 번 표현했다. 더구나 민준과의 관계는 마을이 기대하는 조화로운 삶에 도전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계사에서의 어느 오후, 황금빛 햇살이 은행나무를 비추는 가운데 민준이 서윤의 손을 잡았다. 말은 없었고 멀리서 들리는 종소리와 기도의 속삭임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물러나려 했지만 그의 부드러운 손길이 그녀를 망설이게 했다. 잠시 동안 세상은 사라지고 그녀는 억누르려 했던 감정을 드러내도록 허락했다. 서윤, 우리가 다른 세상에서 왔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난 당신 생각을 멈출 수 없어요. 민주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고백했다. 서윤은 가슴이 아려왔다. 그녀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깊은 장벽을 넘을 수 있기를 바랐지만 현실은 더 잔인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무 말 없이 그녀는 손을 빼고 그의 눈을 피하며 뒤로 물러섰다. 우리는 안 돼요, 민준. 너무 복잡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후 며칠은 고통의 연속이었다. 서윤은 올바른 선택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마음은 끊임없이 민준과의 순간들을 떠올렸다.
그녀의 불안함을 눈치챈 할머니는 어느 날 밤 마당에서 한복을 바느질하며 그녀를 대면했다. 서윤아, 뭔가 너를 괴롭히고 있구나. 무슨 일이니? 할머니는 단호하지만 걱정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서윤은 대답을 망설였지만 자신이 가진 유일한 가족과 갈등이 생길 것을 알면서도 진실을 말하기로 했다. 할머니,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는 달라요. 하지만 그는 저를 행복하게 해줘요.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바느질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시선은 단호했지만 동정심이 깃들어 있었다. 서윤아, 너는 우리 가문의 이름을 짊어지고 있어. 행복은 중요하지만 조화를 깨뜨리는 대가로 얻어서는 안 된다. 네 선택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거야. 이 말은 서윤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할머니가 옳다는 것을 알았지만 마음은 항상 논리를 따르지는 않았다. 마지막 밤, 민주는 한옥마을에서 서윤을 찾아왔다. 그는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그녀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싶었다. 서울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에서 그들은 희미한 달빛 아래 마주쳤다. 마지막으로 너를 보지 않고 떠나고 싶지 않았어. 그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서윤은 눈물을 참으려 애썼다. 그녀의 일부는 그에게 머물러 달라고 애원하고 싶었지만 그것이 이기적인 일임을 알고 있었다. 대신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그를 안으며 그 순간을 허락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세상이 있다는 걸 알려줘서 고마워. 그녀는 속삭였다. 민준이 떠난 후 서윤은 밤바람을 느끼며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과거와 미래의 그림자가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지만 그녀는 마음속 어딘가가 영원히 변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짧고 금지된 로맨스였지만 그것은 전통과 욕망의 그림자 사이에서도 항상 선택이 존재하며 그 선택이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녀에게 가르쳐 주었다. 민준이 떠난 후 서윤의 날들은 다시 단조로워졌다. 하지만 그녀의 영혼은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았다. 그녀는 할머니와 카페를 돌보는 의무를 다했지만 그녀 안에는 스스로를 이해하고자 하는 새로운 열망이 있었다. 그것은 그녀를 얽어매던 기대에서 벗어나 자신을 위한 삶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었다. 시간이 지나 봄은 여름으로 바뀌었고 북촌의 거리는 관광객들로 북적였으며 매미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서유는 일에 몰두했지만 그녀의 얼굴을 밝히던 미소는 드물어졌다. 밤이 되면 그녀는 집의 고요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세상 반대편에 있을 민준을 떠올렸다. 의문이 많았지만 그녀는 이 이야기가 끝이 아닐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7월의 더운 아침, 서유는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요즘 아무도 종이로 소통하지 않기에 뜻밖의 일이었다. 봉투에는 미국 우표가 붙어 있었고 열어보니 민준의 단단한 필체가 한눈에 들어왔다. 편지에서 그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녀를 잊을 수 없다고 고백했다. 그는 미국에서의 삶에 적응하려 애쓴 날들을 묘사했지만 그녀를 만난 후 자신 안에서 무언가가 달라졌음을 인정했다. 민주는 그녀에게 자신이 사는 세상을 보여주고 싶다며 방문을 제안했다. 서윤의 심장은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제는 자신을 위한 무언가를 해야 할 때라고 속삭이고 있었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그리고 할머니와 솔직한 대화를 나눈 후 뜻밖에도 그녀는 묵묵히 여행을 지지해 주었다. 서윤은 첫 해외여행을 결심했다.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을 때 건조한 더위와 도시의 빛이 그녀를 감쌌다. 공항에는 민준이 꽃다발을 들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이전보다 더 자신감 있어 보였지만 따뜻한 미소는 여전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친 순간 거리의 무게는 그 자리에서 사라졌다. 그 후 며칠 동안 민준은 그녀에게 미국에서의 자신의 삶을 소개했다. 그는 그녀를 현지시장, 문화축제, 관광 명소로 데려갔지만 모든 것을 바꿔놓은 대화는 작은 한식당에서 이루어졌다. 많이 생각해봤어, 서윤. 우리는 서로 다른 세상에서 왔지만 나는 너와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 가고 싶어. 어려움이 있더라도. 민주는 테이블 너머로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서윤은 침묵 속에서 그를 바라보며 그의 말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겼다. 한국에서의 삶을 떠난다는 생각은 여전히 그녀를 두렵게 했지만
그녀의 삶이 현재의 모습으로는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고민했다. 고향으로 돌아가 전통의 그림자 속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민준과 함께 미지의 세계를 받아들일 것인가.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강한 한국어 억양을 가진 노년의 한식당 주인이 테이블로 다가왔다. 나도 젊었을 때 한국을 떠났지. 그는 마치 서윤의 마음을 읽은 듯 말했다. 힘들었지만 여기서 아내와 함께 내 집을 찾았어. 때로는 마음을 따르는 것이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야. 서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마치 우주가 그녀를 이끄는 듯한 느낌이었다. 몇 달 후 서윤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이번에는 오래 머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민준과 함께 새로운 길을 걷기로 한 결정을 할머니에게 설명했다. 뜻밖에도 할머니는 그녀를 안아주며 말했다. 네오는 내 손녀지만 너의 삶의 주인도 너 자신이란다. 값지게 살아라. 더 가벼운 마음으로 서윤은 다시 떠났다. 이번에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했다는 확신을 안고. 몇 년 후 서윤과 민주는 샌프란시스코의 작은 문화 카페를 열었다. 이곳은 한국 교포와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만남의 장이 되었다.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공간으로 카페의 중심에는 특별히 눈길을 끄는 수제 한지 등불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서윤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 그녀에게 보낸 선물이었으며 등불에는 한글로 자유 속에서만 진정한 조화를 찾을 수 있다 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카페는 번창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윤과 민준이 특별한 무언가를 함께 만들어냈다는 점이었다. 그것은 문화적 차이를 넘어선 그들이 공유한 사랑과 존중으로 이루어진 집이었다. 두 문화를 융합하며 그들은 단순히 사랑만 찾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발견했다. 심지어 그림자 속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빛을 품을 수 있음을 증명해 보였다.